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충청에 쏟아진 극한호우의 원인과 오늘 밤사이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제보 영상도 보셨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비가 쏟아진 건가요? 네, 아주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남 서산에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홍성에도 400mm 이상, 세종과 당진, 공주, 천안 등 충청 곳곳에서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는 호남과 영남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광주와 담양, 나주, 창녕에도 3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과 예산 등 충청 지역에 기록된 일강수량은 무려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확률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이 강수량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강수 강도가 굉장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어제부터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밤 사이에는 이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이 충청과 경기 남부를 지나 이렇게 강원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요. 서천과 홍성에서도 10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부터는 이렇게 비구름대가 점점 남하하면서 이 경남 산청에는 3시쯤 1시간에 10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요. 네. 이 전남 나주에도 92mm, 이 전북 순창과 광주 등 영호남에도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재난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제도 쉴 새 없이 울렸죠? 네, 맞습니다. 이 극한 호우 구름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관들이 기상 실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위험 지역의 재난 문자로 신속히 알리는 건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서산과 홍성 등 충남 11곳, 충북 청주와 세종, 경기 평택 곳곳에 속출했고요. 네. 이 낮에는 광주와 담양 등 호남과 경남 산청, 창녕, 대구 등 영남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서산에서는 이 폭우로 인해서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고장이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충남 서산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419.5mm의 강수량이 기록됐는데요. 이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지만 오전 내내 강수량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우 속에 쏟아지는 낙뢰, 즉 번개가 이 장비를 강타하면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된 건데요. 네. 이번에 작동이 멈췄던 서산의 기상 관측 장비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 가늘고 길게 우뚝 솟은 기구가 이번에 먹통이 됐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인데요. 예. 이 기상 관측 장비는 원활한 관측을 위해서 가늘고 긴 구조로 이 위로 솟아 있어서 낙뢰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산에서만 낙뢰가 2,600번 정도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서산에서 1년 내내 관측된 낙뢰가 1,100회 정도였는데요. 이틀 만에 거의 2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진 셈입니다. 네. 서산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충남에는 9,773회, 전국적으로는 무려 2만 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충청 지역에 이제 200년 빈도의 많은 양의 비가 좀 쏟아졌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호우가 충남과 경기 남부 이 지역에 좀 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양쪽 공기가 맞붙은 2대2 매치였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우리나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남동쪽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고요. 네. 동시에 북서쪽에서는 저기압이 지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대2 매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남쪽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말고도 이 저기압, 소용돌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역시 이렇게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려 보내고 있고요. 반대로 북쪽에서는 이 H로 표시된 고기압, 지난번 폭염을 부추겼던 티베트 고기압인데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역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두 개의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두 개의 습한 공기가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강하게 충돌됐던 지역이 충남과 경기 남부였던 겁니다. 이 문제는 비구름이 압축돼서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했어도 빠르게 지나갔다면 피해가 작았겠지만요. 이 저기압이 하나 정체하면서 이동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 레이더 화면을 보면 메인 구름대 말고도 비구름이 좀 갈라지면서 하나가 영남 지방을 지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구름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화면 보실까요? 이 레이더 화면은 오늘 아침 9시 무렵인데요. 이 구름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메인 구름대는요, 앞서 설명이 드렸던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달했던 정체 전선이고요. 이 아래쪽 구름을 보시면 남해안에서부터 이렇게 영남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건 공기의 충돌이라기보다는요, 이 남동쪽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이 수증기가 남해안과 여기 지리산 부근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예. 이 발달했던 비구름이 남서풍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그랬고 비가 보면은 강하게 내릴 때 밤 사이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낮보다 밤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는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잦은 현상입니다. 네. 이 대기 하층을 지나는 빠른 바람, 하층 제트 때문인데요. 이 햇볕이 강한 낮에는 지면이 가열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난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중간에 자동차들이 계속 끼어들게 되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낮에는 대기 하층의 빠른 바람을 난류가 가로막아서 이 비구름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달하기 어려운데요. 이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난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모두 16차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번이 밤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강수 집중 구역이 어젯밤보다는 좀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오늘 밤 사이에는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 메인 강수대가 어제는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을 지났다면 지금은 충남 남부와 그리고 호남, 영남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예상 위치인데요.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 오늘 강수 구름대가 이렇게 남부를 지나고 있는 건 어제 밤 사이 지나갔던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빠지면서 이 북쪽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많이 확장했다 보니까 이 비구름의 폭이 더 좁아지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호남, 영남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역시 오늘 밤 사이에도 이 지역에 따라서는 예보됐던 값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충청 지역은 밤 사이에 다시 한번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남부도 내일과 모레까지 뭐 폭우가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거다라는 예보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는 전국적으로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내일과 모레는 남부 그리고 특히 남해안이 비상입니다. 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에는 이틀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고요. 전남 내륙과 충남에도 300mm 이상, 경북에도 2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네. 기상청은 역시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도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간당 80mm의 폭우를 예보했는데요. 다만 강수 집중 구역의 변동성은 큰 상황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우리나라와 영국, 유럽 수치 모델이 예측하는 모레 새벽 3시 강수 예상 분포도입니다. 이 강수 집중 구역이 한눈에 봐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모델은 이렇게 충청 부근을, 그리고 어떤 모델은 이렇게 남해안에 강한 강수가 집중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충청과 남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호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서울도 1시간 전쯤 호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던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메인 강수 때는 이렇게 남부를 지나고 있지만요. 네, 아직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메인 강수 때는 이렇게 남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도 보면 이렇게 일부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이렇게 서로 충돌해서 비구름을 압축시킨다고 해도요. 이 공장에서 철판 찍어 누르듯이 이 특정 지역에만 비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이 아니다 기체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비구름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만들어진 구름은 지속성은 없어서 오늘 밤 사이에는 강한 비의 가능성은 다소 낮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서 언제든지 또 이런 비구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일과 모레 수도권에도 50에서 많게는 150mm의 강수량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가 그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바다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수 강도에 좀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네, 맞습니다. 위성 영상이 찍은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 분포를 지난해와 비교해 봤는데요. 네. 왼쪽이 지난해 7월 15일, 그리고 오른쪽이 그제입니다. 1년 전 같은 시간보다 확실히 더 붉죠. 이 해수 온도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먼 남쪽 해상에서는 열대 요란이나 태풍의 발달도 부추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탱크의 용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 이 폭우의 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번 폭우로 산사태 우려도 좀 큰데요. 산사태 위험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청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고요. 서울과 인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경계 단계입니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치도 보실까요? 이 노란색과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인데요. 이 충청과 강원, 그리고 경북,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노란색이 칠해진 가운데 이 지금은 이렇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특히 올해 영남 지역은 대형 산불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산사태 위험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요. 비가 집중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자, 모레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 어떤 걸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진 데 이어서 오늘 밤에도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에 잠시 빗줄기가 약해진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 비가 강해지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이 차량을 안전한 고지대 쪽으로 옮겨두시고요. 이 집 주변 하수구와 배수구 덮개가 쓰레기로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베란다 틈새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비가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지하차도를 그리고 시골에서는 하천 주변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바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겠고요. 진민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